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상태가 안 좋아요. 좀 약간 섹시하죠? 자, 오늘은 지적법 다 마쳤고요. 이제 등기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그 지적 정리와 관련된 내용들 전반적으로 쭉 한번 하고 그다음에 진행할게요. 그 토지 이동,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적용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에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뭐 신규 등록부터 해가지고 등록 전환 이런 말 나왔는데 그럼 등록 전환 뜻이 뭐였습니까? 이게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돼 있는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거 하고 그다음 이제 분할 있었고요. 합병, 지목 변경, 그다음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거. 그다음 축척 변경. 축척 변경은 이게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해서 등록하는 거다. 이렇게만 하시면 안 되고 이제 개념은 그게 맞긴 하지만 여러분 이 개념 설명해 드릴 때 제가 제일 많이 강조했던 단어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습니까? 점유. 그러니까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대로 경계를 새로 정한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경계를 새로 정하고 면적을 구해 보니까 종전의 거랑 달라질 수밖에 없더라. 그럼 달라지니까 그게 면적이 증가하면 생긴다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려면 소유자 동의 받고 청산까지 다 거치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 공부할 때 가장 핵심적인 용어는 단어는 점유다라고 기억하시라 그랬죠. 이렇게. 자, 그다음 도시개발 사업도 토지동 사유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유가 있으면 그에 따라 지적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적 정리를 해 주세요라고 신청하잖아요. 근데 신청할 때 원칙은 소유자가 한다. 소유자가. 그런데 예외가 있다라는 거죠. 예외가. 자,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것을 대위하는 게 있잖아요. 대위하는 게 몇 가지? 네 가지.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대위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한 땅에 대해서는 장들이 대위하고 그 다음에 관리인이나 사업 시행자가 대위하는 게 있었죠. 반드시 그건 뭐여야 됩니까? 공동주택.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 이렇게.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쪽에서도 이제 지적 정리를 해야 되려면 신청해야 되거든요. 그때 신청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사업 시행자. 그럼 여기서 말한 이 사업이라는 것은 무슨 사업이겠어요? 도시개발 사업, 농어촌 정비 사업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청하는 거고. 근데 신청할 사람이 안 해버렸을 때 직권을 하잖아요. 직권으로. 자, 직권을 할 때 그때 지적소관청이 제일 먼저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계획이었어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토지 이동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하겠다. 계획 짜는 거잖아요. 그럼 계획을 멋지게 짰으면 어떻게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토지 이동 조사해 가지고 그 결과를 토지 이동 조사부에다가 쓴다. 이랬죠. 그럼 토지동 조사부를 작성하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토지동 조서를 작성하고 뭐 토지동 정리 결의서에 첨부합니다. 자, 결의서가 나왔습니다. 결의서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하는 게 항상 정리한다. 정리하기 전 단계에서 꼭 쓰는 게 있다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결의서다. 이렇게. 그럼 여기 와가지고 자, 지적 정리한다라고 할 때는 대장 정리하고 도면 정리하는데 우리 대장을 기준으로 한번 해보면 이게 토지 대장이에요. 모양 한번 생각나십니까 이렇게? 하긴 이렇게 그리라는데 생각이 안 난다. 그럼 안 되지. 자, 이래놓고 자, 왼쪽에는 뭐가 써지고 여기는 토지 표시가 써지고 그다음에 오른쪽 여기는요 소유자가 써진다. 그래서 이 지적 정리한다라고 할 때 내용은 토지 표시 아니면 소유자예요. 둘 중에 하나가 정리되는 거죠. 그럼 이게 정리될 때는 어떤 사유가 있으면 된다 그랬습니까? 어떤 사유? 토지에 이동이 있을 때다. 그럼 이거 있어갖고 여기 정리할 때 미리 작성하는 거 있잖아요. 미리 쓰는 거. 그 뭐라고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래서 항상 정리하기 전 단계에 쓰는 게 결의서라 했단 말이에요. 다음, 자, 소유자가 정리된다라고 할 때는 어떤 사유가 있으면 정리가 되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여기 정리하려면 소유권에 대해서는 기준이 등기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등기부가 이렇게 있으면서
등기부에서 이렇게 소유권이 바뀌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통지해 주거든요. 자, 이거 소유자 바꿔주세요라고 통지하는 거, 이걸 등기 완료 통지. 그럼 등기 완료 통지해 가지고 이에 따라 정리하게 되는데 항상 이 소유자 정리할 때 기준은 등기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세요. 이렇게 했죠. 그때 자 미리 쓰는 거 여기도 뭘 쓴다고요? 소유자 정리 결의서 이걸 쓴다. 자 이걸 작성하고 정리가 돼요. 근데 이제 대장에서 소유자가 정리가 됐어요. 여기가. 그러면 다음 단계가 없어요. 그냥 끝나는 거다. 그죠? 그렇지만은 이게 정리가 됐을 때는 이것은 대장을 먼저 고치게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 지목이 전이었다. 등기부도 전. 근데 요번에 지목이 자, 창고 용지로 바뀝니다라고 했을 때 어디를 먼저 고치게요? 대장. 창고 용지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여기 정리가 됐으면 이제 여기 고쳐야 되거든요. 여기. 여기 고칠 때 자, 고쳐 주세요라고 어떻게 합니까? 촉탁. 그래서 변경 등기해 주세요. 자, 변경 등기해 주세요라고 촉탁을 한다. 이걸 누가 촉탁한다라고 했습니까? 소관청. 그럼 어떤 사유가 있으면 촉탁이 되나요?라고 했을 때 요게 정리될 때 촉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토지 이동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되죠. 토지 이동했을 때 다만 이것 중에 뭐는 생략이 되나요? 아직 뭐는 안 되나요? 신규 등록. 이건 촉탁 못하죠. 왜 못한다 그랬어요? 아직 등기부가 없다. 등기부 만들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그럼 촉탁이 됐으면 이거 이제 촉탁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 신청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관공서가 등기해 주세요라고 신청하는 촉탁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등기소에서 이걸 접수를 해요. 접수해 가지고 등기를 실행을 한다. 자 이때 접수한다라는 말이 실행한다는 말이 여기서 등기한다는 소리잖아요. 뭐 창고 용지 이렇게 썼다. 썼으면 등기 이제 다 끝났으니까 자 등기 끝났다라는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준다. 누구한테요? 자 등기소가 소관청한테 다시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소관청은 이 등기 완료 통지 받았으면은 그날로부터 15일 내로 소유자에게 자 지적 정리도 다 됐고 등기도 끝났단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통지해 주세요. 이렇게 끝나는 거지.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거 굉장히 긴데 제가 좀 정리해 드린 게 자, 소유자가 소관청한테 정리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했어요. 그럼 신청하게 되면은 소관청이 열심히 정리해 가지고 등기소에다가 그거 고쳐 주세요라고 어떻게 해요? 촉탁을 한다. 그럼 등기소는 그에 따라 등기한 다음에 여기다가 통지해주고 소관청 다시 여기다가 통지하고 뭐 이런 거였단 말이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쭉 정리됐습니다. 어때? 자, 좀 생각이 나세요? 그다음에 여러분 지적 측량 그 절차 있었거든요. 측량 절차. 그거 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막 길게 안 하고. 측량 의뢰인이 측량을 해주세요라고 누구한테 의뢰한다고요? 지적 측량 수행자. 그럼 수행자는 측량 의뢰를 받아가지고 나는 어떻게 측량할란다라고 하는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 이걸 써서 다음 날까지 소관청한테 제출하죠. 그리고 현장 가서 측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측량을 했어.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자 이게 잘 됐나 검사해 주세요라고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 지적소관청한테 검사 받잖아요. 근데 주로 검사를 누가 한다고요? 소관청이. 이제 검사했어요. 이제 검사 다 받고 난 걸 보고 측량 성과도라고 하잖아요. 그 측량 성과도 그걸 누구한테 주고요? 수행자한테 주고. 그럼 수행자 다시 그걸 누구한테 주고요? 의뢰인. 그래서 의뢰인이 제일 마지막에 받게 된 것이 지적 측량 성과도입니다. 이렇게 이런 내용이었어. 그럼 여기서 이 수행자가 측량을 할 때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할 때 종류, 지역 불문하고 다 똑같이 며칠? 5일. 그 다음에 소관청이 검사할 때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라고 할 때 4일. 종류, 지역 불문하고 다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서로 합의해가지고 다르게 정할 수 있는데 그 다르게 정해질 때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 기간, 4분의 1이 측량 검사 기간이다 이렇게 했어요. 오케이? 그런 거 했고. 근데 이제 의뢰인이 제일 마지막에 받게 된 게 측량 성과도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그 측량 성과도가 잘못 나오고 다투고 싶다면 이제 그때 하는 절차를 지적 측량 성과 적부 심사.
측량 성과가 적당한지 부당한지를 심사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 했잖아요. 그죠? 적부심사 청구한다. 그 절차 제가 뭐 자세하게는 안 했지만 개략적으로 그림을 통해서 했었거든요. 혹시 그 그림 기억나세요?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했어요? 오케이. 동그라미를 크게 치고 여기다가 눈 2개 붙이고 코 붙이고 이렇게 하니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아니고 자 이제 여기다 앞에 하나 동그라미 치고 뒤에 치고 중간에 2개 치고 위에 2개 치고 그 밑에 여기다 네모 치고 이렇게 그러면 자 적부 심사를 청구하는 자 청구인 이 청구인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자의 수행자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누구한테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청구하죠.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해서 자 의결했으니까 의결서가 나올 겁니다. 그것을 여기다 보내니까 여기서 이렇게 회부하니까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통지해 주는데 며칠 내로 뭐 7일 내로 통지한다 그래요. 통지. 이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를 청구인한테 시도자는 통지해 주는 거예요. 이제 결론이 나온 거잖아요. 그 나왔는데 얘가 원하는 대로 안 끝났어. 안 끝났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만 접거나 한 번 더 다투거나 한 번 더 다툰다는 걸 재심사한다 그러잖아요. 그 재심사 청구를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에다 간다. 그러니까 적부심사는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고 적부재심사는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그때 사건 해부해 주면은 중앙지적위원회가 똑같이 얘랑 똑같이 심의 의결해서 의결서가 나왔잖아요. 그럴 때 장관한테 이제 의결서를 통지해주고 장관이 그 의결서를 청구인에게 다시 통지해주고 이때는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 끝났어요? 원하는 대로 안 끝났어요? 원하는 대로 끝나야 돼. 그래야 다음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이 적부심사 하고 싶은 사람의 최종 결과는 뭐라 그랬어요?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뭘 하고 싶어서 그랬다. 잘못 나온 측량 성과를 얘가 다투고 싶다 그랬으니까 측량 성과를 어떻게 하고요? 정정하고 그 다음에 이 잘못 나온 측량 성과에 따라서 같이 정리되어 있는 지적 공부, 측량 성과 지적 공부를 정정하는 게 이 절차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갖고 있다고요? 소관청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관이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서를 시도지사한테 보내주면 시도지사는 다시 그것을 소관청한테 보내주고 그럼 소관청은 그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서에 따라서 측량성과와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정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지. 오케이. 이 그림을 기억하세요. 그림을 기억하고 동그라미 몇 개 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내용을 파악하시면 충분히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다가 둔다.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다 둔다. 뭐 이런 것도 봤었죠. 오케이. 여기까지. 지난주 제가 했던 중요한 내용. 이거 되게 중요한 것들입니다. 지금 칠판에 써놓은 것들. 되게 중요한 것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지적법 다 한번 머릿속에 다시 한번 회복시켜 봤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등기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과 용기를 주는 지적법 그게 이제 끝났고요. 지금부터는 재밌는 등기법. 이런 말 하는데도 전혀 뭐 재미가 없을 것 같이 기대를 안 하세요? 여튼 등기법 뭐 그렇게 어렵게 겁먹을 필요 없어요. 편안하게 해드릴 테니까 쉽게. 그럼 우리 책은 몇 페이지인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등기법을 도대체 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에 넣어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게 됐으면 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다.
그러면 그런 등기를 해 주세요라고 신청할 때 그 신청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서면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우리가 배워가지고 등기 신청하는 것을 배우려고 하느냐? 그건 아니야.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이 등기 신청하는 게 주 업무가 아니잖아요. 이건 법무사 영역이거든. 그래서 우리 시험범에 나오긴 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등기부를 딱 봤을 때 그 등기부가 무슨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파악을 해가지고요. 손님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등기부를 한번 제대로 보는 연습도 해봐야 되거든. 여러분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꼼꼼하게 등기부 이렇게 오케이 한번 본 적 있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등기법 시간에는 자주 보게 돼요 이제. 자 그러니까 한번 387페이지 펴봐요. 387페이지. 자 387페이지 혼자 뭐 읽고 있지 마시고 자 빨리 넘어가세요. 387페이지로. 지금 378페이지 펴놓고 계신 분들 계신다고 87페이지로 가시라고. 87페이지. 여기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토지 등기 기록이라고 돼 있죠. 이 등기 기록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걸 등기부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등기 기록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그냥 등기부라고 생각해도 그게 문제 안 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등기부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 법적 의미로는 등기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등기 기록 나오면 등기부라고 읽고 생각해도 그게 문제는 안 된다. 봐보니까 토지 등기부네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토지 등기부든 건물 등기부든 세 파트로 돼 있어요. 제일 앞에가 표제부. 제일 앞에가 표제부라고 나와요. 나와 있습니까? 그럼 표제부에는 뭘 쓰느냐라는 말이 나오게 되거든요. 표제부에는 뭘 쓰느냐? 가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나요? 토지의 표시를 쓴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건물 등기부를 본다면은 그럼 거기에는 뭐라고 써지겠어요? 건물의 표시가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땅이 있는데 라고 쓰는 거거든요. 우리 대장 한번 생각해 봐요. 대장 봤을 때 이 대장의 왼쪽 부분이 뭐였어요? 토지 등기부. 아니 토지일 때. 토지 표시 오른쪽에는 소유자. 이런 땅이 있는데 땅 주인 누구다.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등기부도 마찬가지야. 맨 앞에다가는 뭘 쓴다고요? 표제부에다가 토지의 표시를 써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다라고 지적법에서 알고 있잖아요. 그죠? 뭐뭐 있어요? 말해봐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근데 그거 다 나오지는 않아요. 여기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6칸이거든요. 6칸인데 이렇게 6칸이 나와요. 그럼 맨 앞에 써지는 건 뭡니까? 라고 할 때 여기서는 자 번호를 써야 돼. 1번, 2번 이렇게 번호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 번호가 여기가 표시를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표시번호라고 말합니다. 뭘 한다고요? 표시번호가 제일 먼저 써지는 거예요. 표시번호. 그 다음에 이 등기가 이제 접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접수가 되니까 등기 신청하면 접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 이게 등기가 접수됐다라고 접수 날짜가 나오게 됩니다. 언제 접수가 됐다. 접수 날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여기다가 토지 표시를 쓴다 했으니까 여기다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런데 토지 표시는 6개인데 왜 경계하고 좌표는 안 나오겠어요? 경계는 그림이잖아요. 그림. 도면이기 때문에 여기다 못 그려놓지. 그래서 이 대장에도 토지 표시를 쓸 때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밖에 안 썼어요. 등기부도 마찬가지예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뭐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이라 해가지고 써지는 거고. 자, 이런 내용들이 등기부가 담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지. 이게 92년도 2월 9일 날 접수가 됐고요. 이게 강남구 역삼동까지가 소재겠죠. 그죠? 215의 1번지가 지번이고 지목은 되고 면적은 350.5제곱미터인데 여러분 이거 지금 면적이 소수짜리까지 써 있네요. 그죠? 왜 그래요? 이거? 이 지역은 좌표값이 나오는 지역이잖아요. 소수짜리까지 써 있는 거라. 오케이? 그 다음에 면적 됐고 이제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봐보니까 뭐라고 써지면서요. 자, 98년도 12월 9일 날 전산 이기했다 이 말이 나오거든요. 야,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 등기부 옛날엔 다 종이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종이로 돼 있었다가 98년도 12월 달에 어떻게 했다고 이것을
전산으로 옮겨왔다. 컴퓨터로. 그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표제부 내용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봤고요. 이제는 갑구로 한번 가볼 텐데 여러분 등기부가 표제부 갑굴구로 돼 있는데요. 그러면 갑구는 뭐가 써지는 것이냐라고 할 때 갑구 여기는 이제 이 권리 중에서도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써지는 거예요. 갑구는 뭐가 써진다고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 있어. 여러분 소유권이라고 안 돼 있어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다 뭘 쓰겠냐? 여긴 5칸이거든요. 5칸인데 자 제일 앞에는 자 을구도 마찬가지고요. 갑구하고 을구는 똑같이 생겼어요. 동일하게 생겼는데 여기다 이제 을구라고 쓰고요.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그럼 여기도 5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는 아까 표제부에 쓰시는 번호는 무슨 번호라 그랬나요? 표시 번호라 그랬는데 여기는 권리기 때문에 그게 1순위 권리냐 2순위 권리냐 순위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순위 번호라는 말을 해요. 순위 번호. 이게 1순위 권리다 아니다 이렇게 순위 번호. 이렇게.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이게 이제 무슨 등기다라고 써줘야 돼. 이것이 뭐 소유권 등기다 저당권 등기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등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등기 목적. 등기 목적. 그 다음에 이 등기도 접수가 돼야 될 테니까 언제 접수됐냐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등기를 하게 되는 원인이 뭐냐. 등기 원인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 권리에 관한 내용이 나와야 될 거라고. 그래서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이라는 말이 써집니다. 똑같아요. 밑에 거랑 갑과 을구는 동일하게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양식은 똑같다라는 거지. 확인했습니까? 그럼 여기 보니까 자 갑구 순위번호 1번 전 2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전 2가 무슨 말이지? 여기도 권리자 및 기타 사항 봐보니까 98년도 12월 9일 날 전산 이기했다라는 말 나왔습니까? 그럼 과거에 이 등기부가 종이로 돼 있을 때요. 그 종이로 돼 있는 내용을 이제 컴퓨터로 옮겨왔을 거 아니에요. 옮겨왔을 때 그 등기부 내용을 통째로 다 옮겨온 게 아니고요. 효력 있는 것들만 옮겨와. 효력 있는 것들만. 그럼 효력이 없는 것들은 옮겨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처음 1번에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있잖아요. 옮겨오기 전에 종이로 돼 있을 때는 2순위였다라는 거지. 순위 번호 2번에가 있었다는 소리야. 그래서 전 2라고 써놓은 거라고요. 오케이?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등기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이게 뭐지 전 2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고 96년도 4월 달에 접수가 됐고요. 원인은 매매입니다. 매매. 자, 매매를 해서 취득했고 소유자는 홍정이네요. 종로 관철동. 여기 사는 사람. 오케이? 근데 이제 거기 1-1번 봐보니까 자 1-1번하고 써졌거든. 자 1번이라고 돼 있고 여긴 또 1-1번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순위번호 있죠. 순위번호. 순위번호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써진 등기를 보고요. 주등기라고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주등기. 근데 순위번호에 다시가 붙어 있잖아요. 이런 등기를 뭐라 그럴까요? 이걸 부기등기라고 그래요. 부기등기. 여러분 우리 그때 지적법 배울 때 번번과 부번이 있다 했는데 그때 부번이 뭐였어요? 오케이. 짝대기 붙은 지분이 부번이었잖아. 그때 부번이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붙여서 쓴 등기예요. 북이라는 게 붙여 쓴 등기라고. 이런 식으로 표시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게 보통 이제 언제 하는 거냐면은 이사 갔거나 개명됐을 때 하는 등기예요. 이사 갔거나 개명됐을 때. 근데 거기는 지금 뭐 했다고 써놨습니까? 전거라고 써 있죠. 거주지 옮겼다. 이사했단 소리예요. 여러분 등기부 보게 되면은 전거라는 말 되게 많이 써지거든. 그 이사했다는 뜻이에요. 이사라고 안 쓰고 그렇게 씁니다. 전거. 그럼 어떻게 이사를 갔나 보세요? 어디로 갔어요? 역삼동. 일로 왔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 보니까 1번에 홍정이 주소가 지워져 있죠. 그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왜 거기를 지워놨느냐라고 할 때 지금 1번 소유권 등기는 그대로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대로 효력이 있는 상태에서 권리자의 주소가 바뀌었으니까 바뀐 주소가 원래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홍정이는 주소가
관철동이 아니고 역삼동입니다라는 표시해 주려고요. 관철동을 지원해 버린 거예요. 알아들었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을구로 한번 내려가 보십시다. 을구. 자,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나오는 곳인데 여기 이제 근저당권이 나왔네요. 자, 순위번호 1번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됐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접수는 2003년도에 됐고요. 등기 원인 보니까 뭐라고 돼 있나요? 설정 계약. 아, 계약을 통해서 이게 들어온 거네요. 그죠? 그럼 내용을 봐보니까 채권 최고액이 1억 5,800이고 채무자는 홍정이고 근저당권자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이고 그 국민은행에 번호가 써 있고 그 밑에 주소가 나오죠. 이 주소가 국민은행 본점 주소예요. 본점 주소. 근데 이 돈을 빌려준 지점은 어디라고 돼 있나요? 설릉역 지점. 그러니까 이제 국민은행에서 이게 본점 주소를 쓰긴 하지만 그때 실제로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 있어야 될 테니까 설릉역 지점하고 써놓은 겁니다. 오케이. 그 밑에 공동담보 한번 동그라미 쳐봐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자, 칠판 봅시다. 건물이 있고요. 자, 땅이 이렇게 있는데 역삼동 215의 1번지예요. 지금 맞죠? 소유자는 홍정이란 말이에요. 네, 홍정이가 이게 지금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갔어. 국민은행에 채권 채액 1억 5,800에 봤는데 은행에서는 담보를 잡히라 했단 말이죠. 그럼 이때 담보 잡혔을 때 여러분 보고 있는지 등기부가요? 토지 등기부예요? 건물 등기부예요? 아니 보고 있는 등기부가 뭐냐고. 토지 등기부지. 여기에다가 지금 저당권 등기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요것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도 저당권 등기를 해놨다 그 소리야. 공동담보라는 게. 오케이.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이게 건물에다가는 저당권 등기를 안 해놓고요. 은행에서 이 땅에만 이거 돈 빌려주고 받으려고 담보 잡은 걸로 땅에만 저당권 등기를 했다고 쳐봐요. 그럼 나중에 돈 안 갚았을 때 이 저당권이 있다라는 말은 돈 갚아라. 안 갚으면 경매시켜버린다. 이런 뜻이거든. 그럼 만약에 이게 돈 안 갚아가지고 은행에서 경매시킨다라고 할 때 이 토지만 경매할 수 있겠어요? 건물까지 같이 경매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토지밖에 경매가 안 돼요. 건물은 경매로 못 내놔요. 그럼 반대로 만약에 은행에서 이 건물에다만 저당권 설정을 하고 토지에다가는 안 해놨어. 안 해놨다고? 그럼 만약에 돈 안 갚는다. 그럼 경매시킬 거 아닙니까? 그때 건물만 경매할 수 있겠어요? 토지까지 같이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건물밖에 못 해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담보 가치가 충분해도요. 건물만 내놓거나 땅만 내놓거나 그럼 잘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 말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은행은 담보를 잡을 때 항상 같이 잡아요. 그래서 여기다 공동담보라고 쓰는 거라고. 사실 수강료가 꽤 부담이 돼서 와이프한테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근데 애들 유료 회원은 합격하면 환급해 준다고 하니까 의지가 더 불타더라고요. 받아야겠다. 꼭 받아야겠다. 그래서 환급 받으셨나요? 네,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오케이. 자, 뭐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들 같이? 등기부 한번 소개해 드린 거예요. 우리 이런 거 배우는 거야 이런 거. 그럼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내용들 이거 이제 쭉 봤던 내용들 이거 다 시험에 나올까요? 그냥 안 나오는데 그럼 소개만 한 거예요. 전부 다 나옵니다. 아까 이것만 안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나오는 거야. 응? 공동담보가 뭐고? 그 다음에 그 등기명의 표시명의 등기 있었죠. 소유권 이전 등기,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거예요. 왜 배워야 됩니까? 오케이. 손님한테 설명하려고. 손님한테 설명하려고. 선생님 이거 설명 안 배우도 알고 있는데 아니야. 조금 어려운 것도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외로 배우는 게 많은데 근데 지금 선생님 이거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하신 분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이런 것을 보기 위한 그런 개념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릴 거라고. 알겠죠? 제가 오늘 나눠드린 등기부는 이게 보지 말고 지금 그거 보는 게 아니고 이것은 아파트 등기부입니다. 이건 조금 달라요 모양이 이거랑. 그래서 그건 아파트 등기부고 지금 보았던 것은 토지 등기부고 이렇게. 오케이. 가장 기본적인 등기부. 가장 기본적인 거. 자 그럼 앞으로 돌아와 보세요. 이제 우리 책 379페이지.
등기부는 총 5개 장으로 돼 있어요. 5개 장으로 돼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좀 해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제 1장은 총칙이에요. 총칙. 등기 총칙이라 해가지고 이것저것 나와요. 이것저것 나오는데 제가 여기 기초서에다가는 등기할 사항만 써놨어요. 원래 뭐 등기의 유효 요건, 등기의 효력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뺐고요. 1장에는 여기 등기할 사항만 있고 제 2장에서는 이제 등기소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거든요. 등기소, 등기관. 이제 우리가 주로 보려고 하는 게 등기부라고요. 등기부. 이거. 여러분 우리 지적법 배울 때 제일 먼저 토지의 표시라 그래가지고 등록사항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왔었어요? 지적 공부 나왔었잖아. 그래서 뭐 토지대장, 임야대장, 뭐 지적도, 임야도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등기법도 이게 2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 3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여러분 그 등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싶어. 근저당권 설정 등기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떤 서류 갖춰가지고 신청을 하면은 어떻게 절차가 진행이 되느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걸 배우는 데가 3장이거든. 등기 절차 총론. 이건 주로 법무사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험에서 종종 물어보고요. 올해는 여기서 한 3문제인가 4문제 나왔어요. 옛날 진짜 많이 나올 때 이게 7문제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한동안 안 나오다가 요즘에 조금 다시 좀 더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음에 제 4장은 이제 물권법. 여러분 물권법 지금 들어갔어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 물권법 들어가면은 물권의 종류라 해가지고 등기되는 권리들이 나오거든. 그 등기되는 권리들 배워요. 권리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5장 보면은 여러분 등기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여러 종류. 각종의 등기. 여러 등기들이 있어. 뭐 이게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말소 등기, 가등기라는 말 들어봤어요? 뭐 그런 거 배우는 데가 여기라고. 5장. 그래서 이게 1장은 그냥 등기 전반적인 총칙이 나오는 거고 2장은 등기부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3장은 절차 총 그러니까 일반적인 등기가 진행되는 과정. 그거하고 이제 4장하고 5장은 권리하고 각종 등기들. 그래서 여기까지가 총론 파트고요. 여기가 이제 강론 파트가 그렇게 나눠요. 시험은 여태까지 어디서 많이 나왔냐면은 이거 2개가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2개가. 올해는 여기서도 좀 나왔다고요. 한 문제도 안 나왔어 등기부 이거. 그럼 저는 등기부 한 문제도 안 나왔으니까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아까도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손님들한테 뭐 하려고 하는 거라고? 설명하려고. 그럼 이거 보고 설명해야지. 이거.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안 돼. 그런 총칙은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다뤄볼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책은 379페이지 볼게요. 뭐 물권의 공시제도 이런 것은 패스하시고 부동산 등기의 의의라고 써진 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칠판 좀 봐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벌써 4주째요. 오늘 정말 시간 무지하게 잘 갑니다. 여러분 저를 굉장히 자주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종로를 되게 자주 오는 것 같아. 근데 생각하면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거거든. 되게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시간이 엄청 잘 가는 거지 지금. 그럼 제가 여러분 3주 전에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뭘 말한 적이 있었냐면은 등록하고 등기의 차이를 말했었거든요. 기억나세요? 등록이 뭐였어요? 등기는 뭐예요? 자, 이것도 기록하는 거고 이것도 기록하는 건데 이건 어디에다가 기록하는 거고 지적 공부에다가 기록하는 것이고 이건 어디에다가 기록하는 거고요? 등기부. 여기 잘 보세요. 등기부에다가 기록하는 게 등기요. 자, 등기가 뭐라고요? 등기부에다가 기록하는 거. 누가 기록해? 누가? 등기관이. 우리 지적법 설명할 때는 지적소관청 맨 소관청이 나왔잖아요. 이제 소관청 안 나와. 이제는 누가 일하는 거예요? 등기관이. 그러니까 등기관이 등기부에다가 기록하는 거거든. 뭘 기록하겠어요? 배웠는데. 배웠잖아. 여기다 기록하거나 여기다 기록하거나 여기다 기록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 기록하면은 뭘 기록하는 거고? 그래, 토지의 표시나 건물의 표시 합쳐가지고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나 또는 뭘 기록하는 거예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니까 결과적으로 합치면 뭐가 돼요? 권리잖아, 권리. 그러니까 그 부동산에 대한 표시와 그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기록하는 것,
그게 등기라는 거지. 등기관이 등기부에다가 부동산의 표시와 또는 그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등기다. 그게 등기다. 어려워요? 할만해요? 자, 여기 봐봐요. 등기 뜻이 뭐라고요? 등기부에다가 기록하는 거. 이렇게 하라니까요. 등기부에다 기록하는 거. 그럼 누가 한다고요? 등기관이. 뭘 쓰는데요? 이제 뭘 쓰느냐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이 기억이 나면 되는 거지.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이렇게 보세요 거기. 자, 부동산 등기란 등기 국가기관이 등기관이. 자, 등기관 동그라미 칩니다. 등기부에다가 동그라미 쳐요. 등기부에다가 부동산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전산 정보 조직을 이용하여 기록하는 것 또는 기록 자체를 말합니다라고 했거든. 거기서 전산 정보 조직 이용한다라는 말 나왔죠. 그 말 어려운 말 아니야. 그냥 컴퓨터로 한다 그 소리예요. 옛날에는 다 볼펜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 그렇게 하지 말고 전산으로 해라. 컴퓨터로. 이런 뜻이지. 그거 빼도 돼요. 빼도. 알아들었지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자 2번 여기서 부동산의 표시라는 것은 자 부동산에 관한 물리적 현황입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류. 구조 종류라는 것은 건물의 표시에 나오는 말이야.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토지 표시잖아요. 구조하고 종류는 건물의 표시 내용이라고. 이런 것을 말하고 권리관계는 법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된 권리.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거든. 그런 권리들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 제한, 소멸 이것 등을 의미합니다라고 했어. 여러분 지금 뒤에 쭉 써진 말들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겠어요? 뭔 소리래? 이렇습니까? 살짝 알겠어요? 많이 알게 해드릴게요. 조금 더 설명하거든 그거. 여기 나온 말들 다 설명해 드려요. 이렇게. 자 이제 등기라는 게 뭐냐 의 간단하게 말해드렸고 그 다음 이제 등기할 사항이라고 나오죠. 오늘 이거 주로 할 거예요. 등기할 사항. 그럼 칠판 보세요. 여러분 등기할 사항이라 했을 때 어디에다가 등기를 하는 거라고요? 등기부에다가 하지. 그럼 등기부 표제부에다 하거나 갑구에다가나 을구에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표제부에다가는 뭘 기록하겠어요? 표제부에다가는 부동산이지. 부동산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 부동산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려고 뭘 써야 되고요? 그 부동산의 표시를 쓰는 거고요. 부동산의 표시를 쓰는 거. 토지의 표시와 건물의 표시를 쓰는 거라고. 알아들었겠어요? 그러면 갑구와 을구 쪽에는 뭘 기록하겠어요? 갑구와 을구는 뭘 기록하겠어요?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을 쓰게 되고 을구는 소유권 아닌 권리에 관한 내용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뭘 쓰는 거라고요? 권리 써요. 권리. 갑구 을구는 권리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권리라는 게 가만히 있어요. 발생했다가 변경했다가 소멸하기도 합니까? 그렇지. 그걸 뭐라 그래? 그걸 배웠잖아 민법 시간에. 권리? 오케이. 권리 변동이라 그러지. 권리 변동. 이때 변동이란 말이 뭐예요?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우리 지적법에서 이거랑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어가 뭐였어요? 요거랑 비슷한 용어. 이동했잖아. 이동. 토지의 이동. 이때 이동 이 뜻이 뭐였나? 이동이라는 말이 새로 생기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거 이거잖아. 새로 생기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거 이거랑 같은 말이야 사실은. 근데 여기는 뭐가 그렇게 되는 거고요? 뭐가? 권리가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토지라 그러면 안 되지. 오케이. 토지 표시라 그랬지. 선생님 우리가 지금 등기법으로 넘어와 버렸으니까 막 헷갈린다 그러지 말고 열심히 했던 거야. 근데 여러분 권리를 변동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게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권리 변동할 때 원인. 이 권리 변동 원인. 권리가 변동할 때 원인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원인을 봐요. 원인. 뭐 여러분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이 있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그거 다루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럼 자 주로 이제 갑과 을구 쪽에는 권리를 다뤘거든요. 권리가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갑과 을구에는 권리만 써진 게 아니라 권리자가 누구냐도 나오지. 권리가 나왔으면 그 권리자가 누구냐라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권리자를 다루는 거예요. 권리자. 누가 권리자가 되느냐 이걸 보고 등기, 신청,
적격이라고 표현하는데 누가 등기상에서 권리자가 될 수 있겠냐 이런 것들이 여기 등기할 사항에서 쭉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말 알겠나요? 어디에다가 등기할 사항이라고요? 등기부에다가. 등기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 표제부에는 뭘 쓰고요? 부동산의 표시를 쓰고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쓰고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써요. 그 내용이 다 정리돼 보면은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들 하나씩 할 거라고요. 그럼 이제 일로 들어가 봅시다. 참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등기할 사항의. 자, 등기할 사항이란 등기 기록에 기록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라고 했거든. 자, 여러분 지금 그거 읽었죠? 그 말이 편하게 읽어져요. 약간 좀 이상해요. 편해요. 등기 기록이라는 말을 만약에 등기부라고 한번 바꿔봐요. 그럼 어때요? 더 편해지죠? 그러니까 등기 기록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불편하면은 등기부라고 바꿔서 읽어요. 훨씬 더 잘 읽어집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기록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하는데 자, 등기 기록에는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표제부 동그라미,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갑구 동그라미 및 소유권 외의 권리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 을구 동그라미 이렇게 둔다. 자, 등기 기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표제부와 갑구, 을구 이 한 세트에 한 세트. 표제부, 갑구, 을구 한 세트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등기 기록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등기할 사항이란 자, 표제부 및 갑구와 을구의 기록할 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오케이? 자, 넘겨보세요. 그럼 여러분 표제부에다가 기록할 내용은 뭐라 그랬습니까? 표제부에 기록한 부동산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부동산은 뭐과 뭘로 나눠져요? 토지하고 건물로 나눠지죠. 자, 물어볼게요. 우리 여러분 그 지적법 배울 때 어떤 토지가 지적의 대상이 됐습니까? 지적의 대상이 되는 토지 요건이 뭐였어요? 최소 요건. 바닷물에 잠기지 않는 모든 땅. 이거였죠? 바닷물에 잠겨버리면 안 됐잖아. 그래서 바닷물에 잠기지 않는 뭐 호수나 저수지 댐 같은 것도 대상이 됐죠. 그 도로도 됐잖아. 도로도. 그러면 등기의 대상은 어떨까요? 등기의 대상은 똑같아. 지적의 대상이나 등기 대상이나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뭐만 등기 안 된다고요? 바다 빼고 다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여러분, 자 개인 있죠, 개인이 여러분이 도로를 소유할 수 있을까요? 도로? 여러분들이 하천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소유할 수 있어요. 소규모 하천들은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사도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어요? 사도 못 들어봤어요? 개인 소유 도로를 사도라 그러잖아요. 그 사도 세제할 때 그 사도가 아니고, 어? 그럼 이런 것들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 개인이? 그럼 개인이 소유한다 해갖고 그 사람만 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같이 써야 되겠어? 그걸 뭐 공동으로 사용한다 그러는데 그런 제한이 있다 해도요. 이게 무조건 다 등기는 되는 거예요. 등기는. 오케이? 자 봐봐요 거기. 자 표제부에 등기할 사항이 부동산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부동산은 크게 뭐과 무엇으로 나눠진다고요? 그 민법 시간에 등기 부동산이라는 게 토지 및 그 정착물 말한다 이런 식으로 막 하죠, 그죠? 그거 우리 등기법에서는 관심도 없어요. 그냥 등기법에서는 부동산 그럼 뭐라 그러면 돼? 오케이, 토지와 건물 그러면 돼. 뭐 그 정착물 이런 거 안 따져봐도 돼. 안 따져봐도 돼. 토지에 2번 봐보시면 2번. 자 토지라 하더라도 사건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공유수면 아래의 토지 등은 등기 대상 되지 않는다 이랬잖아요. 자 공유수면 아래의 토지라는 게 뭘 말한다고요? 바다는 제외야. 반면에 사건의 목적이 될 수 있는 토지는 그것이 비록 공용의 제한을 받더라도 등기 대상이 되는데 도로나 하천, 방조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랬어요. 여러분 거기 읽었던 것 중에 공용의 제한을 받는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말 같아? 공용의 제한받는다. 오케이. 공동으로 사용을 하는 제한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긴 해도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써야 돼. 그런 제한이 있는 토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도로나 하천 이런 것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도로도 등기부 떼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야. 있다. 제방도 등기부가 있다 없다? 있다. 떼가지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런 거 여러분 담보 잡히고 돈도 빌려올 수 있겠어요? 안 될 것 같아? 응? 하천 있잖아. 하천. 내가 하천을 소유해. 하천을 소유하는데 돈이 필요갖고 좀 담보를 잡혀야 되겠는데 등기소가 이제 돈 빌리면서 은행에 내 하천 이거 담보로 좀 잡혀줄 테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됩니다. 그렇지 돼요. 그럼 만약에 나중에 그 뭐냐 그 돈을 못 갚았어. 그럼 은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매 하천을 경매로 파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사실 생각이 있어요? 별로 없어 하천. 사서 뭐 하려고 미꾸라지 키우려고요? 하여튼 그건 자기 나름대로 하는 거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니까 뭐 많이는 안 빌려주겠지만 하여튼 담보로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팔 수도 있는 거고. 알겠죠? 다 가능합니다. 자, 토지는 그러니까 특별한 말은 없어. 자, 등기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으로서 토지 있잖아요. 딱 한마디만 말하면 돼. 뭐예요? 다 된다요. 다 된다. 바다 빼고 다 된다. 오케이? 이 건물 요것만 설명하고 쉽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조금 늦었잖아요. 한 4분. 약간 늦게 온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어땠어요? 좋았습니까? 아니면은 왜 늦게 와? 빨리 오지 서둘러 가지고. 예전에는 휴가 간다 그러면 되게 좋아하는데 학교 다닐 때 그죠? 그럼 지금은 여러분 오늘 쉽니다 그러면 좋아할 것 같아요? 역시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와서 그래. 누가 시켜서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여튼 휴가 간다 그러면 좋았는데 학원 다니면서 휴가 간다고 하면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학생들. 선생들도 안 좋아해요. 휴가 가면. 보강해야 되거든. 이게 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딱 이게 와서 하는 게 훨씬 편해요. 아침에 되게 걱정했는데 빨리 빠졌습니다. 나중에. 자, 이 토지 이거 됐고 이제 건물 보는데 여러분 등기되는 건물은 이게 요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 모양을 갖췄다 해갖고 무조건 다 등기되는 게 아니고 부동산이니까 토지에 정착돼 있어야 돼. 딱 붙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지붕과 벽을 갖춰야 돼. 그리고 용도에 맞게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칠판 보세요. 컨테이너 박스를 사무실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컨테이너 박스 그거 건물로서 등기할 수 있겠어요? 안 되겠어? 안 돼요. 왜요?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서 그래. 이게 없어서 그냥 들어 옮겨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강 이렇게 넘어올 때 제가 오늘 반포대교 넘어왔다. 반포대교인가? 그거 넘어왔어? 그 반포대교 엄청 비쌀 텐데 그거 등기 될 수 있겠어요? 안 될 것 같아. 안 돼요. 비싸다고 등기 꼭 되나? 응? 지붕과 벽이 있으란 말이 뭐냐면 우리 지금 교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정, 바닥, 벽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공간이 확보가 되지. 이 지붕과 벽을 갖추라는 것은 공간 확보라는 소리거든. 이 공간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교량 같은 거, 자 교량 같은 것은 어떻게 지붕과 벽이 있어서 공간 확보가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기준으로 말을 하셔야 돼. 새 기준으로 말하면 안 돼. 새. 응? 비둘기 기준으로 말하면은 다 있는데 나는 그러지 말고. 그래서 이것은 등기가 될 수가 없어. 이게 없거든. 그럼 아파트 모델하우스. 자 모델하우스는 정착돼 있습니다. 지붕과 벽이 있어요, 그죠? 등기 될까요? 안 되죠, 그거. 왜 안 될 것 같습니까? 그건 금방 철거해 버려요. 그러니까 분양 종료되면 이제 없애버리잖아요. 처음 질 때부터 이 요건을 못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췄지만 이것을 못 갖췄단 말이죠. 모델하우스 같은 건. 그래서 기본적으로 등기가 되려면 이런 요건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봐볼게요. 자, 건물이란 토지에 정착해서 밑줄 쳐주고 지붕과 벽을 갖춘 밑줄 쳐주고 자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되고 쉽게 이동할 수 없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오케이. 이런 거 여러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래도 등기되는 건물이 되려면은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되겠구나라고 말씀드린 것이지 이걸 막 달달달 외워야 문제 푸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야. 하나만 더 해봅시다. 이건 우리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인데
이런 건물이 나눠질 때요 둘로 나눠져요. 자, 아까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로 나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건물이 다시 일반 건물이 있고요 구분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있거든. 그럼 이게 뭐냐면 구분 건물이라는 게 아파트 같은 것들이야. 아파트나 뭐 상가 같은 거, 자 이런 거 4개 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상가 건물인데 4층짜리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분양을 했다고 쳐봐. 건물을 분양을 했어. 그럼 각각의 소유권자들이 다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여기가 그죠?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하나하나가 다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구분 건물이라고 그래. 구분돼 있잖아. 하나씩. 그런데 이 구분 건물들이 전부 다 하나씩 다 한 덩어리로 어떻게 돼 있나요? 모여 있지. 그래서 덩어리를 말할 때는 집합 건물이라 그러는 거고요. 하나씩 말할 때는 구분 건물이라 그러는데 근데 그냥 거의 같은 말로 쓰면 돼요. 이거 같단 말 하면 돼.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구분 건물 또는 집합 건물 나오면 뭐가 머릿속에 떠오르시면 돼요? 아파트. 자, 그런데 이게 단층짜리 건물이에요. 단층짜리. 그럼 이건 구분 건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단층짜리 건물이라 이게 나눠져 있질 않잖아요. 일반 건물이라고. 이게. 근데 여러분 건물을 이렇게 지어놓고요. 꼭 구분 건물로 그럼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 건물로 할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이 건물주라고 쳐보세요. 이렇게 건물 짓고는 이걸 분양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다 소유권을 가지고 각각은 세를 줘. 이렇게. 그럼 소유권이 몇 개요 이거? 1개. 전체가 하나의 부동산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대상을 놓고도 이것을 구분 건물로 할 수도 있고 일반 건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소유자의 마음에 따라서. 소유자 의사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을 소유자가 나 구분 건물로 하고 싶다 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되지 이건.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분 건물이 되려면 객관적인 딱딱 요건이 갖춰져야 되고 소유자 의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나 이거 구분 건물 할란다. 그런데 구분 건물 요건이 다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나 일반 건물로 할랍니다. 이래버리면 구분 건물로 안 되는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건물에 거기 아까 그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까지 읽었잖아요. 그 다음에 자 등기부의 편성 및 구성에 따라서 건물은 다시 자 일반 건물과 구분 건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동그라미. 이거 등기부 만드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반 건물하고 구분 건물은 달라져요. 그러면 자 밑에 2번 자 건물의 개수 동그라미. 건물의 개수는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소유자 의사 등을 고려해서 정하므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 구분 건물로 객관적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소유자 의사에 따라서 구분 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고 일반 건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구분 건물이 되려면 요건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뭐고? 객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 딱딱 나눠져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뭐고요? 소유자 의사. 주관적 요건. 이게 두 개 갖춰졌을 때 구분 건물로 된다. 여기까지. 자, 여러분 제가 쭉 말해드린 거 어려웠어요? 다 알아들었어요? 기억이 날지 안 날지는 몰라도 일단 알아는 들었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한번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쉽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뭘 했냐면은 이 등기 기록 표제부 갑구 울구로 돼 있는데 표제부에는 뭘 쓰고 갑구에 뭘 쓴다. 결국 그게 뭐냐면 등기할 사항이다. 그게. 그 표제부에 등기할 사항으로서는 부동산이 있는 건데 그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이 있고 그 토지와 건물이 어떤 성질을 가져야 등기가 된다. 이걸 쓴 거예요. 토지는 바다 빼고는 다 된다. 이렇게 하면 되고 건물은 무조건 건물 모양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라 토지에 정착돼 있고 지분과 배를 갖추고 용도에 맞게 계속 써야 돼요. 이런 요건이 갖춰지면 등기가 되는데 이 건물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일반 건물, 구분 건물. 등기부 만드는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이거 나눠지는데 근데 이 구분 건물 모양을 갖췄다 해갖고 그러면 다 구분 건물로 등기하냐? 그건 아니고 소유자 의사가 필요하다. 4층짜리 상가 건물 지어놓고는 그 구분 건물로 꼭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나 그냥 일반 건물 할란다. 이렇게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일반 건물 해놨다가 그럼 나중에 마음 바뀌어가지고 구분 건물로 다시 바꾸는 것도 가능할까요? 됩니다 그거.
구분 건물 해놨다가 일반 건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할까요? 돼요 그거. 지가 다 소유권 갖고 있으면은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바꾸는 것도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권리 쪽 들어가서 볼게요.